비가 그친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아스팔트에서는 빗물이 마른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지혁은 오래된 건물의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깜빡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가 10년 전 처음 회사 생활을 시작했던 건물이었습니다. 복도 끝 녹이 쓴 우편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손잡이를 돌리자 먼지가 섞인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우편함 안에는 누렇게 빛바랜 편지 한 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혁의 손이 천천히 뻗어나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봉투에 닿는 순간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은호님께. 그리고 봉투 뒷면에는 10년 전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혁은 봉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이게 왜 아직 여기에 있지?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진 그 말은 메아리처럼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통의 편지가 그때 도착했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졌을까? 10년 전이 여름, 7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 조사실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지혁은 긴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3명의 조사팀 직원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혁 대리님,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 27분. 회사 기밀 자료가 외부로 전송되었습니다. 전송 기록을 확인한 결과 대리님의 계정으로 나갔습니다. 조사팀장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무릎 위에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혁 씨, 자료가 당신 아이디로 나갔어요. 로그 기록도 명확합니다. 상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조사실 밖으로 나왔을 때 동료들은 모두 그를 피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했대. 믿을 수가 없어. 그날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혁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배,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나 믿어요. 그래도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은호는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지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어두웠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워드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 그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지은호 씨에게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한 글자, 한 문장씩 그의 마음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자신의 결백, 그날의 진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는 현실.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진실보다 당신의 믿음이 더 두렵습니다. 그걸 잃으면 나 자신도 사라질 것 같아서요. 그는 파일을 저장하고 프린터로 출력했습니다. 새벽 4시, 지혁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주소를 적었습니다. 지은호님께.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우체통을 찾아 걸었습니다. 하지만 우체통 앞에서 그는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넣으려다가 다시 빼냈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는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보내자. 직접 전달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하지만 다음 날 지혁은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정직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편지는 책상 서랍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편지는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10년이 흘렀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이지혁은 작은 사무실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소규모 건축 자재 회사의 S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사건 이후 그는 여러 회사를 거쳤습니다.
그때의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우편함에서 찾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10년 전 함께 일했던 친구 박성재의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재는 지금 대기업 본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성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성재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근했습니다. 성재야, 나야, 지혁이. 그때 혹시 이 편지 본 적 있어?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재의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한숨. 봤어. 미안하다. 지혁냐. 지혁의 손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그땐 네가 더 다칠까 봐 그랬어. 편지가 공개되면 오히려 네가 공격받을 거였거든. 그 안에 고성희 이사 이름이 있었잖아. 그럼 그때 넌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도. 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지혁은 책상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답해, 성재야.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어. 편지가 전달되면 넌 회사뿐 아니라 업계 전체에서 매장당할 거였어. 고성희 이사는 그만큼 영향력이 컸거든. 그래서 넌 편지를 숨긴 거야? 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 지금은 모르겠다. 누구를 위해 숨겼는지. 너를 지키려고 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지키려고 했는지. 전화는 끊겼습니다. 지혁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을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을까? 아니면 그저 도망쳤을까? 그는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세월의 냄새. 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절박한 마음으로 썼던 그 글씨. 읽을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나를 믿어준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렸지만 동시에 나를 더 깊이 묻었다. 지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편지의 끝부분에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자신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성재의 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 미안하다, 친구야.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가 이걸 건드린 거야? 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지혁은 택시를 타고 성재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0분 후 고층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재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지혁은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성재는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혁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편지, 네가 막은 거지. 지혁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성재는 일어섰습니다. 그땐 대체 왜? 지혁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편지가 공개됐으면 넌 평생 회사 못 돌아왔을 거야. 그 안엔 고성희 이사장 이름이 있었잖아. 넌 그녀가 관여했다는 걸 암시한 거였어. 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편지에 고성희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녀가 당시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정보 유출 사건과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었습니다. 그럼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고성희 이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리고 그녀는 회장님의 부인이었어. 그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 그래서 넌 침묵한 거야?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지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아니야. 난 널 지키려고 했어. 편지가 공개되면 넌 고성희 이사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 거였어. 그럼 넌 끝이야.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야. 그럼 넌 나를 지킨 게 아니라 진실을 묻어버린 거야. 지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성재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랬나 봐. 그땐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믿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지혁은 편지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넌 내 인생 10년을 빼앗은 거야. 성재야. 진실을 말할 기회를,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미안하다. 성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침묵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쪽을 봤습니다. 지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재의 사무실에 서류를 전달하러 온 참이었습니다. 은호는 지혁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 그녀의 손에는 낯익은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편지와 똑같은 봉투였습니다. 지혁은 그것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은호는 천천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 결국 나한테 왔어요. 일주일 전에 옛날 사무실 건물에 갔다가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거기 제 이름으로 된 편지가 있더라고요. 지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읽었어?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왜 이제야 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읽었어요. 그때 선배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지혁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은호는 천천히 다가와 편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와도 마음은 결국 도착하네요. 성재는 한 발 물러서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호가 돌아서려 할 때 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젠 뭐라고 해야 할까? 은호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지혁을 봤습니다. 그냥 늦었다고만 하지 말아요. 누군가에겐 늦음이 유일한 구원일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을 남기고 은호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혁과 성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지혁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달빛이 종이를 비췄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 씨,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밖은 어둡고 나는 혼자입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 이 순간에 당신만이 내 편이었습니다. 나는 진실보다 당신의 믿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걸 잃는 순간 내 세상도 무너질 것 같아서요. 당신이 나를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절박했던 자신의 마음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혁은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편지가 아니라 마음으로 전할 때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혁은 은호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카페는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카운터에 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혁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혁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은호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요. 설탕 없이. 고마워. 지혁은 대답했습니다. 은호는 잠시 서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 일 괜찮으세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괜찮아. 그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새 봉투에 담긴 편지였습니다. 이거 받아줄래? 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10년 전에 전하지 못한 말들.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말들. 지혁은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은호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읽어도 돼요? 당연하지. 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호는 자리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눈으로 글을 따라갔습니다. 읽는 동안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 슬픔, 그리고 따뜻함. 편지를 다 읽고 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선배, 미안해, 은호야. 그때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지혁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품어 이 편지 소중히 간직할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1시간 후 지혁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7년간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혁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써놓았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 봉투 겉에는 이지혁 선배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전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혁의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지은호였습니다. 지혁은 편지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지 못한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